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2주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선고 대체 언제 나올까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일이죠. 18일 박성재 법무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일 날짜 이후인 오는 금요일 21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내부에서 구체적인 쟁점별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 시점 전후에서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선고와 비슷하게 내야 한다라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26일보다 오히려 헌재에서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 늦은 28일 금요일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2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선고는 절대 이번 주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일단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2월 12일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13일에 선고가 나왔죠.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변론 종결은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있은 3월 20일 이번 주 목요일쯤에 선고가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됐다. 그럼 이제 한 달 텀으로 봤을 때 3월 26일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함께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뒤에 나와야 한다라는 어떤 주장 그리고 저런 근거들을 나경원 의원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나 의원의 의견 제시에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근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변론 종결 후에 14일 후에 그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11일이죠? 그 뭐 바뀌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11일 내지 14일 뒤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 그런데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거는 대략 한 달 뒤쯤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전직 대통령 2명의 그 탄핵 선례에 따르면 11일 내지 14일 벌써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또는 전직 헌법재판관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 벌써 2월 25일이면 지금까지 뭐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른바 평의라는 거를 매일 하잖아요. 네. 이 정도의 평이면 벌써 끝났다는 거죠, 결론이. 평이라는 게 뭐 결국 쟁점 정리하고 뭐 서로 토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할 것인가 하는 관측이거든요, 지금. 그런 근거를 따지면 두 전직 대통령 사례 그리고 현재의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 벌써 지났고 선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번 주에 절대 안 나온다. 뭐 절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이유 뭔가 하여튼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뭐 그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상태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있다 이거죠.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 보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선고 시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인데 최재는 거의 며칠 차이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보다 늦게 이뤄질 경우 조기 대선판이 아예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일 형량이 이재명 대표가 1심대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 아예 출마조차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로 예정되어 있는 3월 26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죠. 그렇게 되면
5월 26일 이후부터 대선 실시가 가능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 대법 선고 633 원칙에 따르면 3월 26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러니까 6월 26일 내에 대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대법원 선고 절차 이렇습니다. 항소심 선고 7일 이내에 상고를 하고요. 상고장 접수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송부를 하고 이 피고인에게 접수 통지서가 송달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통지서를 제때 수령을 하게 된다면 최단기간, 최소 한 달 내에도 대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법 선고가 이루어지는 절차상 조건은 모두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633 원칙에 따라서 6월 26일이 대법 선고 데드라인이지만 그 전인 5월 중에도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가 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여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심 선고 기준대로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가 나게 된다면 네.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돼서 결국에는 대선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전국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도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지금 늦어지면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일각의 해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 변호사님? 사실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 시나리오들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것 같고 민주당이 지도부까지 나서서 지금 장외투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 사실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았기 때문에 선을 두는 듯 하다가 지금은 다 뛰어들었거든요. 네. 날짜가 참 첨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사건은 사실 결론은 다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보가 있어도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도 사실 모르겠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음 주에 선고에서 1심하고 똑같은 형량이 나온다. 네. 그리고 그 이후의 구성도 거의 똑같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항소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작은 쟁점이라도 바뀌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당선 무효는 똑같은데도 이유에서 달라지면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대법원 선고가 대선 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시점이 그래서 민감하고 마지막까지도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주장을 네. 하는 게 뭐라도 하나 걸리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다음에 항소 기각이고 이유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뭐 대선이라고 있는 이제 예상되는 그 시점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똑같은 것도 막 2번씩 하잖아요. 아마 사유를 막 만들기 위해서 뭐 온갖 거를 다 동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1, 2심과 똑같이 해서 대법원에도 유죄 판결, 그러니까 징역형이 나오게 된다면 대선 후보 자격 자체가 박탈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순간에는 대선 자격은 다 날아가고 네.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사실 정당에서는 후보를 추천하면은 후보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 추천 이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헌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가장 빠른 날 선고를 해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자, 그리고 민영배 지금 7일째 단식 농성 중인 민영배 의원도 오늘 내일 선고 압박을 해달라고 지금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말 100만 광화문 집회를 보고도 내일 모레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국민 배신이다.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파면해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장윤주 변호사님 오늘 내일 선고하는 건 사실 물 건너 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뭐 오늘이나 내일보다는 이번 주 후반부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헌재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평일을 거쳐왔다라고 한다면 큰 줄기에서의 어느 정도 의견 합치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결정문을 가다듬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세부
세부적인 조율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도 선고가 가능한 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뭐 조급심을 드러낸다, 뭐 조급하다 이런 분석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런 분열 양상이 더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또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좀 빠르게 종결해 주는 것이 그나마 지금 사회적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